잠깐만, 야,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 그래? 이게 당겨지잖아. 네, 안녕하세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짜고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식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서 스투키도 키우고 있고 스파티필름도 키우고 있고 몬스테라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혹시 몬스테라는 왜 좋아하세요? 키워보니까 벌레도 안 끼고 물도 많이 안 먹고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은 것 같고 플랜테리어 하기 좋은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와, 이쪽. 저기 혹시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혹시 그 식물 중에 좋아하시는 식물 있으세요? 잘 안 키우는데요, 식물? 아, 식물을 잘 안 키우세요? 아, 혹시 몬스테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까진 모르겠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혹시 누가 몬스테라를 선물로 주면 키우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준다면 키워야죠. 아, 혹시 몬스테라의 어떤 점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없을까요? 공기 정화도 된다고 들어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남은 몬스테라 얘기는 꽃집에 들어가서 나누시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식물 검색어 1등은 몬스테라입니다. 도대체 몬스테라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토록 인기가 좋은 걸까요? 몬스테라에는 독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몬스테라는 대체로 키우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 키운다는 집에 가보면 몬스테라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키우기 쉬우세요? 몬스테라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검색해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남들과 똑같이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딱 5가지 질문만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몬스테라 무조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꽃과 식물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 찐잎이라고 하죠. 몬스테라의 시그니처는 갈라지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잎입니다. 잎이 그런 모양이 된 건 생존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아랫부분에 있는 잎도 그 갈라진 부분으로 햇빛을 받기 위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폭우나 비바람 같은 안 좋은 날씨에도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거친 바람에도 부들부들한 갈대는 살아남지만 거대한 나무는 오히려 뽑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잎의 갈라진 부분으로 바람을 통과시키니까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이게 뭐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연의 신비함입니다. 진짜 이 식물들의 진화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몬스테라는 생존력,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만 갖춰진다면 성장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하고, 또 그래서 이 가지치기 해주는 위치를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근을 포함시켜서 기근이 있는 마디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는 소독한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잘라주는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몬스테라 뿌리 바로 윗부분을 잘라라. 잘라줄 줄기를 손가락 반마디 정도만 남기고 잘라라. 손가락 2마디만 남기고 잘라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여기서 딱 정해드릴게요. 기근을 포함한 그 마디의 아랫부분을 잘라서 가지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라서 물꽂이를 해두거든요. 그럼 한 2주, 3주 정도 되면 하얀 잔뿌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줄기를 다시 토양에 심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몬스테라 새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몬스테라에도 다양한 병충해가 존재합니다.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뿌리파리, 권연벌레 등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관엽식물은 병충해가 별로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모든 식물이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병충해는 무조건 생깁니다. 제가 저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병충해 예방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과습과 통풍에 꼭 주의를 해주세요. 이 2가지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잎에 벌레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럼 몬스테라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잎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환기와 통풍을 해주시면 이런 벌레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식물 해충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뿌리파리 제거제라든지,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가지치기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던 기근, 이 공중뿌리입니다. 이런 공중뿌리는 몬스테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비라든지 필로덴드론과 같이 덩굴 성질이 있는 식물은 거의 모두가 공중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중뿌리는 몬스테라의 마디마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다가 점차 길어지면서 저희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기근 공중뿌리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식물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뿌리는 사실 우리가 아는 뿌리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해요. 따로 가지치기를 안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는 잘라줘도 식물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꽂이로 잔뿌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흙에 심어주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따로 다른 뿌리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중뿌리 상태에서 바로 토양에 심게 되면 식물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뿌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삽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몬스테라가 막 쑥쑥 잘 자라니까 화분 크기가 고민되시죠? 일단 식물 분갈이 하기에 좋은 시기는 대체로 따뜻한 봄이나 가을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뿌리가 썩어서 잎이 시든다든지 흙이 완전히 굳어버렸다든지 또한 화분 구멍이나 위로 뿌리가 삐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물을 줬는데 물이 너무 금방 다 말라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엔 화분에 뿌리가 꽉 차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흙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몬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라면 몬스테라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화분 크기가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에 비해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게 되면 물을 줬을 때 흙이 오랜 시간 젖어 있다 보니까 과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화분 크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몬스테라의 경우 지금 화분의 2배 정도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몬스테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분갈이를 해줄 화분이 조금 큰 느낌이 나더라도 대체로 몬스테라는 뿌리 발육이 빠른 편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해주실 때 화분 바닥에 굵은 자갈들로 배수층을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실 때는 물 주는 텀을 평소보다 길게 해주시고 환기나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물을 주실 때는 절대 한 번에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화분 아래로 물이 흘러나온다면 조금 멈췄다가 다시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화분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분갈이를 해서 마치 새집 증후군처럼 새로 적응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기나 통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겨울에 추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몬스테라 잎이 노랗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넉넉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몬스테라 잎이 노랗게 변색되는 건 빛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흙에 있는 양분의 부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면 이런 부분은 대체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까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읽어주는 남자. 오늘 맨 앞에서 인터뷰 영상으로 보셨듯이 식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몬스테라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식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몬스테라는 들어봤을 정도니까요. 일단 잎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몬스테라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예전에 제가 식테크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우리가 흔히 알보몬이라고 부르는 알보라든지 그냥 일반 무늬 몬스테라, 또 아단소니, 히메, 두비아 등등 종류가 한 50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두면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몬스테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댓글로 몬스테라에 대한 다른 정보들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꽃과 식물로 힐링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꽃 읽어주는 남자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